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칼로 강정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역시 강하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나타났는데, 장중에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2,4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하락이 떨어지고 차익이 떨어졌지만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이 상대적으로 작았었던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중국 소비 관련 이쪽 역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 자체로 볼 때는 과열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차익 실업과 순환이 잘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꺾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나타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이 부분은 공매도란 부분과 시장에서의 최근 트렌드가 성장보다는 가치에 무게가 두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변동이 좀 컸습니다. 장중에 2,400을 이탈하는 흐름도 나타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0.57% 상승한 2,432포인트로 마감되었고, 거래대금은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16조 4천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역시도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장중에 2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다가 장 중간에 어느 정도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약 4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 역시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마감 무렵에 역시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32,600개야. 그러니까 6월 만기 이후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322.5포인트 역시 0.53% 상승 마감인데, 베이시스가 0.1% 정도를 유지한다 되면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는 제한된다. 다만 베이시스 역시 보합권 전환될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물 쪽에서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포지션을 잡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가 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의 수익 극대화,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었던 삼성전자, 이 둘의 조합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위쪽으로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가 넘는 급락이 한번 나타났다가 결국은 하락을 소폭 축소하긴 했지만 1.7% 하락한 845포인트로 마감되었는데,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동반 매도는 동일했지만 기관에서의 매도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대부분이 성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이후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붙으면서 향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거래소 대응에 강세 배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소의 매기가 많이 이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장중에 2%가 넘는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15일 날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된다, 이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제 또 한마디 했죠. 시진핑과의 관계가 코로나 이후로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었는데, 시장에서 우려를 가장 크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앞전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격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합의되었던 부분이 파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커틀로 위원장 같은 경우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파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0.63%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역시 규모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그동안에 강세를 끌고 왔었던 대형 성장 기술주들이 많이 차익이 떨어졌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를 한번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면서 역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를 받추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미증시도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비싼 그런 케이스다 하더라도 쉽게 역시 꺾이지는 않는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저께 이 외적으로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0.6% 상승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컨센서스가 0.3% 정도 상승했을 거다 이 부분에서 그보다 더 높게 나왔다 됩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되면은 실제로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다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까지가 경기가 침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침체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시그널로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다우지수가 1.05 그다음에 나스닥이 2%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도 다 강세되고 대형 기술주도 강세되는 그런 동반 상승이 대부분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제 더 이어지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다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강세 띄고 다만 이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가 뭐 금융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금융주들은 소폭 약세에 뛰었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유가 같은 경우가 2% 상승한 42불선을 넘어가서 마감이 되었고요. MSCI 코리아인덱스 역시 1.63% 상승하면서 8월 달 들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대표 기업 대표 지수 중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증시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역시 약세로 마감됐고요. 원 달러 환율 1,183원에서 마감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보도록 하죠. 이미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앞전에 2,500과 2,600이라는 고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2017년도 2018년 초까지 지수의 상승을 끌고 올라가고 그 흐름을 만들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쪽은 사실 매물이 별로 없다 된다.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박스권 상단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흐름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면 기본 마디폭으로 볼 때는 박스권 마디가 전체적으로는 앞전에 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앞전에 2018년도의 고가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환율 자체가 그 당시에는 1,100원 이하에서 움직였던 케이스고 아직까지 국내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기본 마디폭이 열려있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박스권의 상단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되겠죠. 그러니까 64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인데 이게 국내 지수로 역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국내 지수가 빠져봐야 2250에서 70 사이 정도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관련돼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최근은 미증시와 연동도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역시 국내 증시 이후에 흐름을 많이 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간단히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이 1.7% 하락을 했고 대형 지수가 역시 중심이 되면서 강세를 띄었다는데 어제 같은 경우 IT에서 뭐 LG전자도 강했고요. 삼성전자도 지수를 받쳤는데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가장 강세를 많이 띄었다 된 부분이 보험, 그리고 은행, 그리고 유통과 의료, 그리고 통신 이런 쪽인데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인가 아니면 방어준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누가 더 싸고 실적이 좋냐 이 차이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어제 중국 소비 관련이 상당히 강했다 됩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백신을 승인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향후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여행에 대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가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실제로 유통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역시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는 뭐 아주 뚜렷하게 증가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삼성바이오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1.0배를 조금 넘어간다 이런데 앞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 지분 정리라든가 할 때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면세점도 강하게 반등을 했다 된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그런 쪽이었죠.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 보험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있냐라고 하면 성장성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강세를 띄었냐?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럼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자산 가치가 0.3에서 0.5배라는 굉장히 저평가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향후 연말 배당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런 거 보니까 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보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은행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가 됩니다. 통신 역시 마찬가지죠.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그런 통신주인데 물론 앞으로 5G가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성장도 나타지겠지만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산 가치도 싸고 실적도 양호해. 그런데 주가는 쌌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언택트, 경기 민감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시장이 싸고 좋은 국내 증시가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대부분의 업종이나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쪽에서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고 그 외적 쪽에서 일부 많이 올라간 쪽을 중심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내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유통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물산입니다. 그 다음이 면세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내 내수 유통 이런 쪽이 해당이 되는데 유통업종 지수도 보게 되면 6월 달에 고가 라인대에서 아직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는 6월 달 고가를 훌쩍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면세점이라든지 여러 이런 유통 관련 쪽이 아무래도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실적의 회복이 가장 더딘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강하게 움직였다 되면서 박스권의 하단 자리와 추세 라인대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이제 6월 달에 고가 라인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숨고리가 나타나겠죠. 다만 이 숨고리 나타난 다음에 지수의 상승이 추가로 열릴 때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 되기 때문에 유통업종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이제 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에서 하락의 주 요인이 제약바이오의 하락 이 부분이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세를 띠면서 연중 고가 라인대에 들어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동반 매수. 그다음에 LG화학이나 LG생활건강 요즘 LG그룹들 뭐 앞전에는 예전에는 화장품 그다음에 뭐 IT 그다음에 요즘은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LG그룹주들 강세 수급이 들어왔다 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제 화장품 역시 들어온 모습, 은행주, 신한지주, KB금융 다 들어왔고요. 현대건설, 한국전력,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식으로도 역시 들어온 모습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수급이 이게 어저께가 아니라 그 전날 것 같네요. 기관 수급을 보도록 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수급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오늘 패스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서 전체 돌고 일부 차익실현 나오고 비슷하니까. 자, 그다음에 특징주 호텔신라 한번 보도록 하죠. 호텔신라를 보게 되면 호텔신라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바닥에서 놀았다 되죠.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현재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이제 어제 러시아에서 백신 승인이 나왔다. 그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서서히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적자가 나오고 안 좋다 하더라도 이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다만 회복 속도가 얼만큼 빠를 거냐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선 싸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밸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호텔시라 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업황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 할 때는 이 박스권의 상단 이 구간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린다는데 이 구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 숨고르기 하면서 갈 거냐 이 차이인데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8만 원에서 8만 6천 원 이 가격대가 실제로 박스권의 중간과 상단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가 우선은 단기 상승폭이 열려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인데 이제 어저께 옵션 포지션을 말씀드릴 때 317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무난한 만기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또 어저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냐
317.5에서 320에 290억 정도 매도를 했던 콜에서 매도했던 부분을 어저께 160억 정도로 축소를 했다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현물 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 나왔는데 옵션 쪽에서 사실 7월 만기 이후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우선은 풋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했던 부분을 다 수익을 받고 그다음에 콜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더 확대시킨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될 경우는 옵션에서는 수익 극대화가 최고점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선물 쪽에서 아까 외인들이 순매수를 굉장히 크게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선물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 이런 만길이나 이럴 때 중요한 거 뭐냐면 선물과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조합만 움직이면 지수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도 이미 박스권 상단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2018년도 17년도 말 이때의 고가 라인 때 고가를 거의 다 만든 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윗자리에 대한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317.5에서 326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326포인트를 넘어가지 말란 법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옵션 만기지만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보다 오히려 대형주, 현물 쪽에서의 수급과 선물 쪽에서의 흐름이 더 강하게 연계될 수도 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317.5자리 이상은 거의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위로 올라간다 했을 때는 매물이 가장 마지막 자리를 거의 넘어간다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에서 선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럼 만길날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또 삼성전자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앞전에 이제 인텔에서의 파운드리 이 위탁 생산을 마켓가서 높다. 이 부분이 새로운 모멘텀을 움직였는데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는 지수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지수의 상승의 중심이 소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최근 들어서 금융, 산업재 이런 쪽 다 확대가 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서 소외를 받았다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어제 58,400원 자리대 요 단기적인 고가 라인인데 이 라인대를 넘어서서 59,000원 전후로 마감했다 되죠. 그 앞전에는 59,000원 자리대가 시장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대인데 이 라인대를 올라탔다가 된 상태에서 이 라인을 넘어간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채널 패턴의 형태를 본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62,000원 전후까지가 열린다 됩니다. 그러면 62,000원 전후면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만들었었던 고가 라인대를 돌파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럼 비싸냐라고 할 때 비싸지가 않다고 되죠. 삼성전자는 자산 가치로 볼 때 1.55배 정도가 됩니다. 현재 주가가.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자체가 PBR 1.0배가 넘어간 상태에서 국내 시총 1위, 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약 50% 정도 비싸다? 비싼 게 아니죠. 그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고도 더 받을 수가 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선물 조합, 이 두 개 조합은 시장에서 무너질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을 많이 키운다가 될 경우는 시장 자체가 상승이 막힌다 되겠지만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운다 될 경우는 그때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수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주수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격 자체가 앞전에 6월 달에 이격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지금 지수를 볼 때는 단기 가을에 들어온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앞전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열을 만들 때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다가 폭발적으로 한번 증가하고 그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가파른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거래대금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체크를 하실 때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면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내의 거래량은 사실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량 전체 코스피에 대한 거래량은 자연적인데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비싼 종목을 시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종목이라는 얘기는 결국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부분이 대형 지수에서는 거래 대금의 증가와 거래량의 증가가 같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거래량이 이어지는 케이스가 되면 시장에서 조정이 가파른 조정은 사실 잘 나타나기가 어렵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지수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만기 지난 다음 주부터가 될 수 있고 만기일이 오늘부터 될 수 있고 아니면 공매도가 재개가 될지 어떤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 9월 만기 이후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됩니다. 다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형 쪽에서는 큰 폭의 조정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 100 지수를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닥 100 지수를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요 라인대를 이 자리에 깨면은 코스닥은 추세 자체가 깨진다. 근데 차이는 뭐냐? 코스닥 100 지수 역시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쪽인데 이쪽은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를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용 규모도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 자체가 2.5%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신용 잔고가 많고 그쪽은 그동안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간 조정이라는 형태를 한 달 반 정도를 지냈었다가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 실적이 들어오면서 이쪽은 대부분이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구성된 쪽에서는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쪽은 제약바이오인데 이쪽의 실적이 확연하게 좋은 쪽이 아니다가 되죠. 왜?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대치로 올라간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는 실적은 바닥치고 성장 동력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고 주가가 싸고 국내 증시가 재평가받는 과정에서 역시 재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기가 글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생각할 부분은 뭐냐? 공매도죠. 공매도가 시장에서 이제 9월 15일까지가 이제 앞전에 6개월 동안의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끝난 다음에 제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개가 될 거냐 아니면 연장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만일 재개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공매도가 가장 많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과열이 많이 나타난 쪽 그리고 고평가 밸류가 아무리 성장성을 나타난다 하더라도 너무나 과한 쪽 이쪽에서가 주로 공매도가 나타난다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의 상승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케이스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성장주들 중심인데 이쪽 같은 경우가 공매도가 전개될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인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면은 우선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은 6월 달에 공매도를 이제 해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조정을 잠깐 받고 5에서 6% 정도의 조정을 받고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인데 문제는 코스닥이 너무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잡혀져 있다는 부분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공매도가 많이 전개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주가가 어느 정도 실용을 해소하고 이런 과정을 못해도 한 달 정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시장에서 11월 달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또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손이 좀 빠르거나 제가 요즘 시장을 보면 느끼는 것이 요즘 개인들의 굉장히 좀 판단이 빠르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11월 달 말 보통 12월 중순까지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의 모멘텀이 이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공매도가 들어올 때 가치주 실적이 받쳐주는 쪽 이쪽은 공매도가 원래 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정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당 투자가 들어오고 그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기관들의 배당 투자 전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배당도 주고 가치도 싸고 이런 쪽이 더 모멘텀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율을 보도록 하죠. 우선은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앞둔 경계감은 중국은 이어진다고 되지만 무역 합의에 대한 파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 성장주가 올라갔다. 어제 나스닥이 2% 상승했다. 그래 봐야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약 1%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고 반면에 S&P는 이제
연중 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위치이기 때문에 역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어저께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또 양호하게 나왔다 되고 특히 요즘 유럽에서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경제 지표 좋은 부분은 국내 산업재라든지 이쪽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 생각하니까 유가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를 띄운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는 어느 정도 동조화되지만 역시 차별화도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좋은 증시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됩니다. 역시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도.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만길입니다. 그래서 만기인데 무난하게 현재 포지션을 봤을 때 끝난다 했을 때는 317.5에서 320 사이 이 정도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325포인트, 6포인트 넘어가게 되면은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디 지수라는 2,500이라는 자리대 가기 전까지는 거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도 선물에서의 수익 극대화 이런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추가 상승 가능하나 단기 가열이다. 이 포지션은 바꾸지 않는다. 실제로 2,400을 넘어갔다가 또 떨어지다 이런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그래도 큰 조정은 아직은 염두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지수 중심으로 체크하셔라 이 부분인데 아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어저께 하락을 할 때 코스닥 대형지수가 좀 더 하락이 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주 중심으로 너무나 과열이 좀 나타났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적이 양호한 저평가 경기 관련주, 경기 관련 플러스 그 외적인 쪽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워낙에 실적은 좋은데도 저평가 이쪽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쪽을 전히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평가 관련돼서 실적은 괜찮고 나중에 배당 투자도 생각하고 하면은 거래소 대형 쪽에서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건설,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그다음에 운송도 이제 좀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증권, 자동차, 부품 이런 데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크게 신경 쓸 거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여전히 시장이 국내 증시가 좋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